여러분, 현대자동차 이러면 대한민국의 주력 회사이자 제조업의 모범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주력 회사이자 모범회사가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그야말로 뚝뚝 떨어진 거예요. 뚝뚝. 야,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장난 아니게 떨어졌습니다. 실물경제의 충격이 현대자동차만 보면요 알 수 있다. 아니요. 현대자동차는 그래도 잘 나가는 기업,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전자 다음의 기업. 이러니까 나름대로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지만 그 밑에 있는 3천여 개의 부품업체나 전체 자동차 부품업체 9천여 개까지 합치면요 그 충격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실물경제의 충격이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매출액이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뚝뚝뚝뚝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예. 2분기 영업이익이 5,903억입니다. 1분기에 8,638억이었고요. 작년 4분기에 엄청나지요. 1조 1,644억원. 3분기도 아주 아작났었어요. 3분기도. 이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제가 망가진 게 아니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렸죠. 이제 이야기는요 모두가 다 공유하고 알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2018년 2019년 계속 어려웠어요.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진짜 어퍼컷 한 방을 날린 거죠. 그래서 더 어려워진 거예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단순하게 이 현대자동차 실적을 봐서는요. 보세요. 2020년 2분기에 5,903억이에요. 2019년 3분기에 3,785억이에요. 물론 이때는 뭐 리콜도 있었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어요. 게다가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은 뭐 물어줘야 될 돈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작년에가 어려웠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올해는 지금 더 어려운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매출액 자체도 지금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2분기가 보시는 것처럼 21조 8,590억 원이에요. 1분기는 25조예요. 25조 3,194억 원. 자, 작년 27조입니다. 작년 3분기 나빴다고 했을 때 26조 9천억 거의 27조 얘기 돼요. 지금 얼마나 우리 실물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시죠. 매출이 18.9% 떨어지고요. 영업이익은요. 반토막 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2.3%가 떨어졌어요. 반토막보다 더 떨어진 거죠. 순이익은 3,773억 원. 62.2%나 망가졌고요. 영업이익률은요 2.7%예요. 1.9%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1.9%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실물경제의 충격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요. 보세요.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진짜 눈에 보입니다. 이게 개별 소비세가 작년에 인하해줬어요. 거의 뭐 0%까지 개별 소비세, 개소세라고 이야기하는 걸 인하해줘서 자동차가 내수에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2019년 2분기, 3분기, 4분기 보면 전부 다 100만 대 이상 팔죠. 110만 대, 심지어는 4분기에는 119만 5,859대를 팔아요. 엄청나게 많이 팝니다. 그런데 1분기까지도 그나마 100만 근처 90만을 유지했습니다만은 2분기에는 70만 대로 뚝
떨어집니다. 70만 대로. 왜 70만 대로 떨어질까요? 70만 대로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하죠. 세계 경제 완전히 문을 닫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면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심지어 중국 시장도 초기에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가동률도, 공장 가동률도 장난이 아니에요. 2분기 현대 기아차 전체 공장 가동률 50%입니다. 공장 가동률 50%. 야, 하하. 중국 공장이요? 지금 공장 가동률 30%입니다. 이 정도면요, 제가 좀 과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인력의 절반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장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100%나 갖추고 있다. 좀 과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영학 박사가 이런 표현은 안 어울리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노조가 너무너무 미워요. 사측과 또 대립적인 관계. 현대자동차 좀 좋아 보이는 듯 하더니 결국은요, 판매량 이렇게 떨어지는 대로 돈 더 올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솔직히 말이 돼요. 뭔가 바뀐 듯 했더니 역시나 똑같더라. 물론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변한 게 없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는 그래요. 현대자동차가 잘 돼야죠. 대한민국의 주력기업이 잘 돼야지. 대한민국이 주력기업이 아닌 곳이 잘 되는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아니, 미국의 GM자동차가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모르죠. 뭐 GM코리아가 있으니까 도움을 줄란지도. 그렇지만 미국의 GM자동차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의 신차 개발을 한다든가 GM코리아에서 미래차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안 할 거예요. 대한민국 자동차 미래가 암울한 거죠. 르노 삼성이 하겠냐고요. 쌍용차가 하겠냐고요. 결국 할 수 있는 데는 기아차나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현대차가 잘 돼야 되는데 좀 헛발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헛발질. 뭐 수소차가 난리라면서 수소차 개발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마친이라고 참 고생을 하고 있죠. 제발 이제 미래를 생각하세요. 신차 개발도 해야 되고 미래차 개발도 해야 되고 바빠요. 수소차도 개발하고 전기차도 개발하기엔 여력이 그만큼 안 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돈 얼마나 갖고 있다고? 20조? 20조 중에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20조를요? 얼마 못 버팁니다. 예, 인력이 얼마예요? 인력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노사 모두가 저는 좀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사측은 권력에 달려가서 그냥 내내 하고 있고요. 노측은 세계 상황 인식도 못하고 월급 더 올려달라, 돈 더 달라고 난리가 치니 하반기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반기 쉽지 않아요. 2분기 떨어졌는데 하반기 더 떨어진다.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둡니다. 하반기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코로나19가 지금 창궐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브라질도 인도도 러시아도 제가 큰 나라만 이야기하는 큰 나라만. 러시아에서도 현대차 선방하잖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기사 하나 딱 나오면서 동남아에 선방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아이고야, 또 이건 무슨 기사지? 물타기 기사지. 물타기. 동남아가 아무리 많은들 미국만 하겠습니까? 브라질만 하겠습니까? 인도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러시아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선방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올여름에 중간 배당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가. 왜 중간 배당을 안 할까요? 중간 배당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현대차 자체 내로도 이 코로나19가 금방 끝나지 않는다. 오래 간다. 이렇게 이미 판단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요, 돈 현금 모아놨잖아요. 정의선 부회장이요, 그냥 각사 대표들한테 빨리 돈 모아라. 팔 거 팔고 빌릴 걸 빌리고 최대한 현금 유동성을 제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현대차 20조, 기아차 10조. 지금 현대차 그룹에 쌓여있는 돈만 30조 정도 추산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많아봤자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더
더 힘들어지는 거죠. 30조요? 아마 고정비가 현대차 정도면요. 예. 근로자 한 명당 거의 1억이거든요. 9,680만 원인가 그래요. 게다가 공장 돌려야 되죠. 야적장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한 달에 못 들어가도 예. 거의 수천억 단위가 들어갑니다. 수천억 단위가. 수천억 단위 들어가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30개월? 40개월? 자동차 팔아서 이익을 못 내고 그러면요. 버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차 개발해야 되죠. 미래차 개발해야죠. 투자할 곳이 천지예요. 그런 상태에서 현대차가 이 상태로 과연 계속 버텨낼 수 있을지 실물 경제 충격이 그대로 와닿았는데 여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 충격은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충격이 언제까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봐서는 내년 상반기에 무조건 간다고 봐요. 왜냐고요? 대출 만기 연장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대출 만기 연장이 9월이 만기예요. 여기에 만기 연장 금액만 하더라도 거의 56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6개월 또 연기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가잖아요. 3월 가면 또 만기 연장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면요. 이게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폭탄. 왜냐고요? 신규 대출했던 만기 연장이 또 그때 딱 맞닥뜨려져요. 신규 대출은 57조가 넘어요. 전체가 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해 준 게 만기 연장 포함하면 114조 원입니다. 이게 내년 3월 가면 또 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 경제가 그렇게 썩 좋다고 저는 지금 판단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이 가기 전에 내년 경제를 저도 전망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를 보고 전망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망한 건 L자형 원래 계속 간다. 제 전망이 완전히 맞았잖아요. 그렇게 전망을 해보면 내년 경제도 어떻게 될지 아마 보일 겁니다. 어쨌든 실물 경제 충격이 이제 시작이다. 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으니까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